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학개론입니다. 지난 영상에 댓글을 수없이 남겨주신 대로 오늘의 주제는 홍차학개론으로 정해봤습니다. 홍차학개론에서는 홍차뿐만이 아닌 차 전반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차의 세계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이시라면 꼭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홍차의 정의, 홍차가 뭐냐? 홍차는 차나무 잎으로 만든 차라는 음료의 한 종류인데요. 차는 50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세계에서 물 다음으로 인기가 많은 음료입니다. 모든 차는 차나무라는 상록수에서 나오는데요. 여기서 까멜리아는 동백꽃 필 무렵이라는 드라마에서 나와서 아실 텐데 동백나무 속의 식물입니다. 그래서 샤넬의 상징인 동백꽃도 카멜리아라고 부릅니다. 차라는 말이 지금은 커피나 율무차, 유자차 같은 뭔가를 우린 물이라는 의미로 변해버렸는데 원칙적으로는 식물 이름인 차나무 잎을 우린 것만 차라고 부르는 게 맞습니다. 차는 나라마다 분류가 다양하지만 그 산화 정도와 색에 따라서 백차, 녹차, 우롱차, 홍차, 흑차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홍차는 분명히 붉은 차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영어로는 블랙티입니다. 동양과 서양이 부르는 이름이 다르죠. 동양에서는 차잎이 우러난 색을 보고 홍차라고 부르고 서양에서는 차 잎의 색깔을 보고 블랙티라고 부릅니다. 홍차는 채취 이후에 산화 과정을 거치는데요. 이런 산화 과정에서 차 특유의 맛과 거무튀튀한 색이 발달하게 됩니다. 녹차는 제조 과정에서 산화를 억지로 막기 때문에 산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우롱차는 맛의 무게나 색 측면에서 녹차와 홍차 그 중간에 위치한 차이고요. 흑차는 제조 과정 이후에 후발효 과정을 한 번 더 거치는 발효차입니다. 사실 홍차든 녹차든 우리가 생각하는 빨간색, 녹색은 아니고 홍차는 주황색, 불그스름한 갈색 계통, 녹차는 옅은 노란색, 연두색 계통, 이렇게 살짝 연한 색을 띠고 있습니다. 일본의 녹차는 진짜 초록색인 경우가 있는데요. 이게 원래 녹차는 산화를 막기 위해서 가열 처리를 하는데 이 가열 처리를 하는 방법에 따라서 덕금차와 증제차가 나눠집니다. 숯에서 덕꺼낸 덕금차가 아니라 증기로 쪄낸 증제차는 색이 아주 선명하게 나오기 때문에 증제 방법을 많이 사용하는 일본에서는 녹차가 아주 초록색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홍차를 왜 마실까요? 이게 중국의 약방 문서인 신추본기나 중약대사전을 보면 차는 예전부터 주독과 식중독을 풀고 기분을 상쾌하게 하며 졸음을 없애주는 약으로 사용됐다고 합니다. 특효약적인 효과는 없지만 체질을 강화해주고 부작용은 전혀 없는 상약으로 분류돼서 차를 매일 마시면서 체력을 보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차의 성질이 원래 냉하기 때문에 생강이나 인삼을 넣어서 양기를 보충해 먹었다고도 합니다. 이 홍차는 맛있기도 하고 세계 어디서든 즐길 수 있고 건강하고 심신을 안정시켜주고 역사나 관련 문화가 깊고 다양한 찻잔, 주전자 등 돈 쓸만한 것도 많아서 취미로 하기에 좋은 요소들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탕, 나트륨, 지방이 없고 칼로리가 없으면서 수분 섭취에도 도움이 됩니다. 차에는 흔히 폴리페놀이라고 하는 항산화 물질들이 들어있는데 카테킨은 기초대사량을 늘려서 체지방을 산화시켜주고 또 중금속을 제거하고 니코틴을 해독해주는 등 신체 전반의 건강관리에 도움을 줍니다. 태아닌은 차에만 함유된 천연 아미노산 성분인데 뇌의 알파파를 늘려서 정신을 안정시키고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차 안에 든 카페인은 커피의 반 정도인데요. 차는 커피와는 다르게 카테킨과 태아닌 같은 항산화 물질들이 카페인이 몸에 흡수되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커피보다는 카페인의 부작용에서 자유롭습니다. 또 카페인과 태아닌을 같이 섭취하면 카페인의 각성 효과는 강화해주면서 카페인의 부작용은 완화시켜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커피 대신 차를 마시면 집중력도 높아지면서 스트레스 감소에 집중 효과까지 볼 수 있어서 카페인에 민감하신 분들은 차를 마시는 게 커피를 마시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자, 홍차 안에서도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세 가지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즐링. 다즐링은 거의 달게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가볍고 여린 느낌을 주는 차입니다. 그 다음 실론은 실론티라는 이름으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다즐링보다는 좀 더 무겁고 뒤에 설명할 아쌈보다는 좀 더 밝은 느낌의 몰티한 향이 나는 차입니다. 흔히 카페에서 볼 수 있는 얼그레이가 보통 실론을 많이 활용한 레시피입니다. 얼그레이 계열은 실론에 베르가모 노이를 약간 섞어서 만드는데 유서가 굉장히 깊고 대중적인 레시피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카페에서 취급하고 있는 차입니다. 그 다음 아쌈은 다즐링이나 실론보다 훨씬 색과 향이 강하고 더 무겁고 풍부한 향이 나서 잉글리시 브렉퍼스트 같은 브렉퍼스트 계열에 많이 사용합니다. 브렉퍼스트 계열은 아침이라는 뜻의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강한 맛으로 졸린 아침에 정신을 번쩍 차리게 해주는 차들을 말하니까 센 걸 싫어하시는 분들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그럼 차는 티백으로 아니면 잎으로 어떻게 마셔야 할까요? 보통 저희가 일상에서 접하는 차는 티백입니다. 차를 우릴 때 차잎의 크기가 작을수록 빨리 우러나지만 큰 차잎일수록 부드럽고 균형 잡힌 맛이 납니다. 그래서 보통 차 공장에서는 차잎의 크기로 차의 등급을 나누기도 하는데요. 크고 좋은 차잎일수록 고급차로 분류되어 차잎제로 팔리고 제일 작은 등급은 대부분 티백 신세가 됩니다. 티백은 우러나오는 게 굉장히 빠르고 편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거 외에는 차잎에 비해 별로 장점이 없습니다. 애초에 티백에 들어가는 차는 그렇게 높은 등급의 차잎이 아닐 뿐더러 작은 조각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금방 맛이 변하고 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티백을 쓰면 안 된다는 말은 아니지만 제대로 차를 즐기고 싶으시다면 잎차를 한번 시도해보세요. 티백이 아닌 잎차라고 다 퀄리티가 좋은 건 아니지만 가장 퀄리티가 높은 차들은 티백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잎차 우리는 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차를 우릴 때는 쓴맛을 피하는 게 좋은데요. 쓴맛은 물이 너무 뜨겁거나 너무 오래 우리면 나타납니다. 수온이 너무 낮으면 몸에 좋은 성분과 향이 충분히 우러나지 않고 반대로 수온이 너무 높으면 탄닌이 많이 나와서 쓴맛이 나기 시작하기 때문에 밸런스를 잘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녹차는 좀 더 낮은 온도, 홍차는 좀 더 높은 온도라고 기억하시면 편합니다. 잎차를 우리는 방법과 도구는 정말 다양한데 철망으로 티백처럼 만든 도구도 있고 유리로 만든 인퓨저도 있고 너무나 많은 방법들이 존재합니다. 근데 차를 즐기기 위해서 꼭 이런 도구들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가장 흔한 방법은 그냥 찻잔이나 주전자에 차잎을 몇 개 넣고 그 위에 뜨거운 물을 붓는 것입니다. 1분 정도 있다가 차가 우러나오면 그냥 마시고 다 마시면 그냥 그 위에 물을 부어서 마시면 됩니다. 이건 그냥 차를 따로 우려둔 건데 찻잔에 어차피 차잎이 남아있을 거기 때문에 뜨거운 물을 그냥 부어서 드시면 됩니다. 차를 즐길 때 비싼 도구를 살 필요도 없고 차 온도에 집착할 필요도 없습니다. 세상학개론 채널에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처음에 뭔가를 시작할 때는 그냥 즐기기 시작하는데 필요한 거 외에는 다 버리시길 바랍니다. 먼저 차를 즐기게 되고 좀 더 차에 대해서 알아가고 싶다는 마음이 생길 때 그때 차의 온도에 대해서 공부하고 좀 더 좋은 주전자나 찻잔을 사도 됩니다. 차를 즐기는 올바른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 텐데요. 인터넷에는 차를 즐기는 방법이 이것뿐이다, 저것뿐이다 이런 약간 단정적인 얘기들이 많은데 이 세상에 차를 즐기는 올바른 방법이란 건 없고 커피보다도 다양한 방법으로 즐길 수 있다는 게 바로 차의 매력입니다. 전 세계에서 지역에 따라 차를 마시는 방법들을 보면은 우유를 넣어서 먹기도 하고 꿀을 넣어 먹기도 하고 메이플 시럽, 레몬, 설탕 아니면 온갖 과일까지 굉장히 방법이 다양합니다. 차를 좀 맛있게 드시고 싶다? 그러면 잎차를 사세요. 근데 잎차는 좀 부담스럽다? 그럼 티백으로 드시면 됩니다. 차가 좀 쓰다? 우유랑 설탕을 넣어서 드시면 돼요. 마시는 방법에 상관없이 일단 드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와인이 신의 물방울이라고 하지만 차는 온도나 종류, 먹는 방법 면에서 와인보다 훨씬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자연의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와인처럼 냄새도 맡아보고 입안에 넣고 머금어 보시면서 차마다 흙향, 나무향, 과일향, 산미, 쓴 정도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느껴보세요. 차를 마시고 숨을 쉴 때 혀끝과 목구멍에서 어떤 향이 느껴지는지 느껴보시는 것도 좋고 같은 차잎으로 여러 번 우려서 드셔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차잎을 처음 우릴 때랑 5번째 우렸을 때는 차를 처음 마시는 사람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다른 맛이 나고 처음 우렸을 때보다 2-3번 정도 우렸을 때 더 본연의 맛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시도를 해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차도 커피나 와인이 그렇듯이 굉장히 많이 마셔보기 전에는 그 맛을 캐치해내기가 힘듭니다. 차를 많이 마셔서 후각과 미각을 훈련시키면 다양한 맛 사이에서 차의 공통적인 향과 차마다 다른 특유의 향이 분리되기 시작하실 거예요. 삶에서 좀 여유를 찾고 새로운 세상에 한번 발을 들여놓고 싶으시다면 오늘은 집에서 차 한 잔을 울려서 드셔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럼 오늘 홍차학개론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고 유익한 지식 세상학개론 구독하고 받아보세요. 세상학개론은 어제의 나보다 더 풍부한 사람이 되기 위해 모르고 살았던 세상을 즐기기 위해 필요한 세상의 모든 즐거움들을 소개해드리는 채널입니다. 소개해드린 거 외에 궁금하신 주제가 있으시다면 밑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